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업로드 시기가 늦었지만 2023년 3분기 배당주 투자 현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배당주 투자 결산을 진행하기 전에 3분기 동안 발생한 각종 이슈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대형 통신사를 겨냥해 유독성 납 케이블을 방치하고 있다는 폭로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통신타워즈 크라운캐슬은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총 직원 수 15% 감축, 사무실 공간 통합 등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4분기까지 일회성 지출을 예고해 암울한 실적이 전망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부채 한도에 대한 반복되는 정치 대립이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미국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S&P 글로벌은 동일한 이유로 2011년에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으며 현재 무디스만이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월 배당주 리얼티 인컴은 각종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약세를 기록했으며 하와이에서 건조한 기후와 태풍 도라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하와이의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한 유틸리티 회사 하와이안 전기는 회사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케이블 방송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어깨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사인 차터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디즈니 간의 영상 이용료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최근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케이블 방송사 이용자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디즈니는 매년 프로그램 송출 이용료를 큰 폭으로 인상시키고 케이블 방송사가 원하지 않는 비인기 프로그램을 강제로 끼어 팔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케이블 방송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사에게도 고객사의 어깨 위축으로 인한 미래 수익 구조가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양측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보유 중인 종목 중에 영향을 받은 기업은 컴캐스트와 넥스타 미디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케이블 방송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차터와 달리 사업이 다각화된 컴캐스트와 누수 매체 기반 방송국인 넥스타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는 한국의 상온 초도두체 개발에 대한 이슈인데요. 여기에 포함된 테마주가 상한가를 치면서 엄청난 급등락을 보여주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하수지 네이처에서 한국이 개발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기사를 쓰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던 고배당 펀드라는 약 마이너스 40%의 배당 삭금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유틸리티 1위 기업인 넥스트에라는 약화되는 국제정세와 수급 불안 그리고 장기화되는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순이익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회사들의 자산 매각, 예상 배당 성장률을 축소하면서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 심리 악화와 뒤늦은 코로나 유행으로 수출액이 대폭 낮아지면서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었고 시장이 예측하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갈수록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채는 한때 5%를 터치하면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정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고 2023년 3분기 배당주 투자 결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분기에는 블랙스톤, 존슨앤존슨, 스태그, 라 등 총 4개의 종목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특히 라의 경우 배당금 삭감 이후 추가 매수를 고려했지만 고배당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막기 위해 정리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손절매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의 경우 주가 조정을 받는 종목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분기별 투자 배당률 변화를 보면 2022년 1분기에 세전 2% 배당률에서 현재 2.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하락폭이 큰 종목을 추가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종목들은 대부분 성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종목들인데요. 블랙스톤의 경우 기업의 최근 성장세가 나쁘지는 않았으나 배당금 지급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성이 제 투자 성향과 맞지 않아 정리했습니다. 3분기 기준 제 포트폴리오의 누적 투자 수익률 현황은 높아진 원달러 환율로 인해 원화 기준 수익률은 12%를 기록했지만 달러 기준은 배당 및 매매 차익을 합산하더라도 마이너스 1.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된 미국의 대표 지수들의 2023년 연간 수익률은 다우존스가 1.6%, S&P 500 지수 12.5%, 나스닥 100 지수 35.4%를 기록하면서 대표적인 기술주 강세장을 이어왔고 3분기 동안의 대표 지수 흐름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지수와 제 토탈 리턴 수익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지난해 변동성이 컸던 나스닥 지수가 올해 가장 가파른 속도로 주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종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제 계좌는 7월을 기점으로 평가자산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7월에 토탈 리턴 수익률이 8.3%까지 상승했지만 9월에 다시 마이너스 1.3%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원화를 기준으로 하는 월간 투자 평가 손익은 7, 8월에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9월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달러 기준 평가 손익은 8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해 원화 수익률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보유한 포트폴리오 개수는 2분기 대비 4개 감소한 45개를 기록합니다. 투자를 지속하면서 불필요한 종목들은 점차 정리해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보유 비중 상위 10개 기업의 합산 비중은 53%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섹터별 투자 비중은 여전히 금융 섹터가 26.2%로 1위를 차지했고 하락세가 컸던 부동산 섹터에 대한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부동산이 17.5%로 2위에 위치했습니다. 개별주의 비중은 지난 분기 대비 3.1% 증가한 91%입니다. 시장 지수의 비중을 더 높이고 싶지만 개별주 대비 변동성이 낮아 추가 매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투자산업 섹터별 평가손익은 첨단 기술이 극단적인 플러스를 기록했고 가장 약세를 보인 부분은 고금리에 취약한 유틸리티와 부동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개별 종목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5개 종목은 브로드컴이 4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반도체 ETF의 SOXQ, FB, 로키드 마틴, 나스닥 종합지수 ETF, ONEQ 등이 차지했습니다. 헬스케어 종목인 FB를 제외한 4개 종목 모두 기술주에 해당합니다. 손실률이 가장 큰 종목으로는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틸리티, 넥스트에라, 부동산, 크라운캐슬, 아메리칸 타워,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신주 보라이즌 등이 있습니다. 7월에 받은 세후 총 배당금은 49.45달러, 원화 기준으로 63,000원입니다.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상위 3개 기업은 JP모건, 아메리칸 타워, 베스트 바이 등이 있습니다. 8월은 총 59.31달러, 원화 기준 78,000원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 종목은 2회 배당을 지급한 QRLD, 넥스타 미디어, 스타벅스, 액센추어 등이 있습니다. 배당이 가장 많은 9월에는 총 133.11달러, 원화 기준 17만 8천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크라운캐슬이 43.9달러로 가장 많았고 브로드컴, 넥스트에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월별 배당금 입금 현황을 보면 3월 라인 배당금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1월과 2월 배당금은 상승세가 다소 늦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배당금은 직전 분기 대비 12% 성장한 2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별 평균 배당 성장률을 계산해보면 10.7%가 나오며 평균을 기준으로 4분기 배당금은 268달러 이상이 예상됩니다. 3분기 기준 앞으로 예상되는 연간 배당금은 1,000달러에 도달해 월평균 91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간 누적 배당금은 직전 연도 대비 10% 성장한 64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목표는 794달러, 현재 예상되는 배당금은 930달러입니다. 종목별 누적 배당금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JP모건이 항상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었는데 최근에 비중을 높인 크라운캐슬이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 중에 3분기 동안 총 6개 기업의 배당금이 인상되었고 분기 합산 배당 성장률은 3.8%, 1년 누적 기준 6.8%를 기록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분기와 1년 누적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아메리칸 타워, 아버 리얼티, 리얼티 인컴 등은 1년에 여러 번 배당금 인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가장 크게 인상시킨 기업은 9.7% 인상된 모건 스탠리이며 그 뒤를 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9.1% 성장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기업은 누적 3%, 4.8% 인상된 리얼티 인컴과 로스 등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배당 성장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50% 인상된 넥스타 미디어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12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10% 이상 기록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된 버라이즌, 시스코 시스템즈, P&G, 리얼티 인컴, 코닝 등이 연간 4% 미만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장기적인 목표는 개별주를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연간 10% 이상 배당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이후 2023년 3분기까지 누적된 배당금은 16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 누적 200만원 달성은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로 기대됩니다.
100만원 달성 기간이 점차 짧아지길 기대합니다. 뒤늦게 3분기 결산 영상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